네, 소개 말씀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박출혈 보존 신부전은 저도 굉장히 임상에서 진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좀 심플리파이해서 또 여러 개원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환자분들 중에 상당히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환자들을 잘 이제 분류를 하고 진단을 하실 수 있는지 조금 쉽게 강의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전형적인 증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한 건 저희 신부전 학회 키 컬러인데요. 보라색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80세 남자 환자가 응급실로 오셨는데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숨이 찬 니아클래스 4의 디스미아로 오셨고 다음과 같이 체스트에서도 폴모너리 컨제스천과 피셔의 다이퓨전도 다 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고혈압, 당뇨, 그리고 혈압도 좀 높은 편이고요. 여러 가지 령 사운드도 안 좋고 크레아틴도 약간 높으면서 BNP는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이런 환자가 왔는데 에코를 봤어요. 에코를 봤는데 심장이 이렇게 이젝션 프랙션이 잘 뛰고 있다. 이렇게 쇼드렉시스 보면 굉장히 활발하게 잘 뛰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입니다. 그러면 저희 정형외과 선생님들이나 여러 가지 선생님들도 EF는 에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데요. EF 정상, 그럼 심장이 정상이냐, 신부전이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EF가 정상인 환자가 이렇게 BNP랑 여러 가지 클리니컬 심톰 사인이 신부전에 아주 합당한 이런 소견이 있을 때 이런 환자들이 사실 하프페프라고 얘기하는 하프페일러 위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입니다. 그럼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진단을 하느냐, 뭔가 이상을 잡아야지 진단을 하겠죠. 그래서 BNP가 증가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지만 에코에서는 이상적인 이제 기능과 구조를 컨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상은 무엇이냐 보면은 레프트 에이트리움이 굉장히 좀 커져 있고 E/E 프라임이라고 얘기하는 LV의 필링 프레셔, 그러니까 LA에서 LV로 피가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들어갈 때 굉장히 힘들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좌심실이 수축은 잘하지만 이완을 못하는 상태, 거기에 근간이 돼서 생기는 것이 이제 좌심실 박출혈 보존 신부전의 가장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E/E 프라임 15 이상이면 증가됐다고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다 나빠져 있고 폴모너리 컨제스천이 오는 거는 결국은 폐루관의 압력이 올라가야지 또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다 증명된 이런 환자가 아주 전형적인 하프페프 환자가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다이아스톨릭 디스펑션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볼륨 오버로드가 일어나서 핫페일러가 일어나는 것을 다이아스톨릭 핫페일러라고 얘기하는 시스톨릭 핫페일러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는 여러 가지 학문이 발전하면서 다이아스톨릭 펑션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핫페일러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여러 가지 밝혀지면서 핫페일러 위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이라는 좌심실 박출혈 보존 신부전이라는 이런 개념으로 발전이 됐고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헤테로지니어스하기 때문에 사실 하프 레프라고 얘기하는 이젝션 프랙션 감소된 신부전은 EF가 감소된 거를 증명하면 되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노말도 있고 여러 다른 원인의 디스미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진단하기 사실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약제가 나와 있고 저희가 약제로서 환자의 아웃컴을 개선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실제로 이런 박출혈 보존 신부전 때문에 입원을 계속 반복을 하고 환자들이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안 돼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단 기준은 앞서 오재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신부전의 증상과 징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박출률은 50% 이상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증명하자 해서 이완 기능 이상이라든지 심장의 구조 기능이 객관적으로 이상을 해야 됩니다. 호흡곤란 환자가 오면 사실 호흡기내과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심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임상평가 가장 중요한 것은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BNP, 심초음파 검사 같은 것들을 해서 여러 가지 점수를 매겨봅니다. 프라버빌리티죠. 이 사람이 심장 때문에 숨이 찬 원인일까 아니면 심장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봐서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다른 원인부터 조사하고 높다 그러면 그냥 신부전 확진할 수가 있고요. 중간 애매하네 이러면 또 조금 더 검사를 하기 위해서 환자가 정말 신부전이 맞는지 조금 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젝션 프랙션이 정상인데 환자가 숨이 차고 BNP가 좀 증가돼 있으면 신부전 진단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적으로 여러 가지 또 진단을 할 때 오버랩되는 환자가 많기 때문에 기능적, 구조적, 바이오마커 이렇게 세 가지를 저희가 컨펌을 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고요. 기능적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이아솔립 펑션이라든지 알브 프레셔 증가돼 있는 이런 헤모다인의 마커를 증명을 하고, 구조적인 거는 심장이 커져 있거나 심장이 두꺼워져 있는, 그러니까 좌심실 비대라든지 LA 인라지먼트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증명을 하고, 생화학적으로는 BNP나 엔티프로필 증명을 해서 어느 정도 수치인지에 따라서 메이저는 2점, 마이너는 1점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5점 이상이면 하프페프를 진단을 하고 2점에서 4점이면 다른 검사를 조금 더 해봐서 컨펌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환자는 메이저 이거 다 속하는 아주 극명적인 티피컬한 환자였고요. 그래서 이 환자는 6점, 5점 이상이니까 하프페프 확진이 당연히 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점수도 있습니다. 아까 그 표 너무 복잡해서 LA 볼륨 나 에코 나 이렇게 다 세밀하게 보기는 좀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커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H가 2개인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오베스티, 외국 사람들은 많지만 우리는 30 이상 된 사람 별로 없죠. 근데 아마 개원 선생님들 보시기에 2가지 이상의 고혈압 약제를 먹는 하이퍼텐션 환자 있을 겁니다. 그럼 1점이 됩니다. 오베스티는 2점이나 되고요. 그다음에 AFib 있으면 굉장히 이런 다이아솔립 펑션이나 필링 프레셔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파록시즈말 AFib이나 AFib 있는 환자는 3점, 굉장히 높죠. 펄모너리 하이퍼텐션, 알브 프레셔 35 이상을 에코에서 증명한 거 1점, 그다음에 EOV 프라임 9 이상 증명한 거 1점, 9입니다. 컷오프 되게 낮죠. 근데 나이가 60세 이상 1점, 이렇게 0에서 9인데요. 저도 이거 보면서 되게 재밌었던 거는 지금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속해져 있어서 4점에 해당돼서 하펠러 위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가능성 70% 나옵니다. 그럼 선생님들 한번 내가 외래에서 보는 환자들 보면 고혈압 있는 사람들 꽤 있는데 나이 있는 사람들 꽤 있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2점을 깔고 지나가면서 AFib 동반되거나 조금 다른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제 하펠러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가능성이 50% 이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선생님들 진료를 보시는 환자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아까 우리 강성민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펠러 위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은 카디올로지 내에서도 굉장히 언맨 니드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환자가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BNP가 올라가고 클리니컬 코스가 안 좋은 상태에서는 저희도 아까 첫 번째 환자는 진단이 그렇게 어렵진 않을 텐데요. 실제 많은 환자들이 정상적인 모양을 갖고 있으면서 LA 약간 크고 다이아솔 펑션 조금 안 좋으면서 아직은 허스피탈라이제이션 되고 있지는 않지만 리스크 매니지먼트 빨리 해야 되는 이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환자들은 BNP가 설령 노말이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경흉부 심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하고 또 필요하면 MRI를 통해서 하고 원인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좀 어려운 면도 좀 많이 있고요. 흉부 초음파를 해도 단서를 얻기 어려운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경흉부 심초음파의 역할은 진단, 분류, 박출률이 보존됐느냐, 감소됐느냐, 아니면 원인은 무엇이냐? 원인이 이제 이스케미아가 있어서 월모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 요즘 올드에이지 많으면서 판막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 심장 근육에 병이 있는 HCMP라든지 아밀로이드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치료를 했을 때 치료하고 좋아지고 나빠지는 것을 반응하면서 예후를 예측하는 이런 것들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재원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심부전이 의심되는 여러 가지 기본 선생님들 피지컬 이그잼, 리스크 팩터, 심전도 이런 걸 보신 다음에 BNP를 할 수 있으면 해보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BNP를 검사할 수가 없겠거나 아니면 이게 네거티브라도 심부전이 강력히 의심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러면 초음파를 좀 해보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초음파 간단하게 그래도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챔버의 사이즈, 볼륨 스테이터스, 벽월의 시크니스 이런 것들을 잘 측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젝션 프랙션을 봐서 이젝션 프랙션이 사실은 감소돼 있는지 중간인지 보존이 맞는 건지 이걸 잘 가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측정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조금 그레이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5% 정도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도 이렇게 M모드를 통해서 좀 어썸션 하기도 하고 실제 바이플레인 메소드를 통해서 다 디스크 메소드
메소드를 통해서 해서 이렇게 이젝션 프랙션을 측정을 해서 심장이 제일 커져 있을 때 있는 볼륨과 심장이 제일 작아졌을 때 수축했을 때 볼륨의 차이를 퍼센티지로 하는 이젝션 프랙션을 가지고 보존 심부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환자 보시면 심장 아주 엠모드로 보면 굉장히 잘 이젝션 프랙션 아주 좋아 보이지만요. 실제로 여기는 좋지만 요 끝에는 월모션이 굉장히 심하게 돼 있어서 이젝션 프랙션은 감소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 따라서 어떤 에티올로지인지 따라서 이젝션 프랙션 평가 방법도 잘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완 기능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가를 해서 우리가 환자의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티슈 도플러, 그다음에 마이트럴 인플로를 통해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이런 그래프는 이제 여러 가지 연수 강좌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실제 올드에이지가 되면서 이제 E가 낮아지고 A가 올라가다가 볼륨이 충만되기 시작하면서 E가 올라가고 더 리스트릭트해서 결국은 심부전이 진행될수록 E 벨로시티는 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 프라임 벨로시티는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E 오브 E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런 비율이 결국은 자심실의 충만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짐으로써 저희가 평가 기준으로 15 이상이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완 근육이 왜 중요한가? 이거는 하프 레프 환자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둘 다 이젝션 프랙션이 27%인데 27%, 29% 굉장히 떨어져 있는 환자인데 한 명은 굉장히 리스트릭티브한 LV 필링 패턴을 갖고 있고 한 명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벨로시티가 높다는 것은 굉장히 환자가 프레셔가 굉장히 올라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환자는 증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런 환자는 하이리스크 환자고 펄모너리 컨제스천도 심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사실 조절이 잘 돼서 이젝션 프랙션이 다소 낮다 하더라도 별로 입원할 일 없이 잘 지내는 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LA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따지는데요. LA는 다이아솔리 펑션으로 치면 굉장히 크로닉한 다이아솔리 펑션의 마커입니다. 그래서 도플러 측정하기 좀 그때그때 다른 거 없고 맞지도 않은 거 없고 내가 이렇게 좀 하기 좀 그렇다 하시면요. 그냥 눈으로 보고 LA가 커져 있다 하면 좀 의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D로도 그냥 측정하지 않아도 뭐 크다 작다 정도는 이제 선생님들이 눈으로 봐도 아실 수 있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우심실 평가도 중요한데요. 결국 심부전은 레프트 하트에서 결국은 나빠지면 우심실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프트 하트가 괜찮은데 이젝션 프랙션 괜찮은데 RV 펑션이 떨어져 있어서 심부전이 오는 환자도 있거든요. 그래서 RV 펑션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마커들도 결과적으로 예후를 굉장히 가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스풀하다고 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RV 프레셔를 측정하는 거 TR 벨로시티를 통해서 측정을 해서 RA 프레셔에 해당되는 IVC 다이아메터를 통해서 예측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서 이 값이 35가 넘어가면 펄모너리 하이퍼텐션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심부전의 진단 마커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 한번 볼 텐데요. 이 환자는 기저질환이 없던 68세 여자 환자인데 혈압이 좀 낮죠. 심부전 환자인데 EF는 괜찮은데 혈압이 좀 낮다? 이러면은 조금 뭔가 제한적 심근증이 아닌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BNP 굉장히 높고요. 심장은 오히려 크지도 않고 좀 두껍고 EF는 보존돼 있습니다. 이 환자는 아주 전형적인 이제 다이아솔릭 디스펑션 굉장히 심하고 한 환자였는데요. 이 환자는 전형적인 카디악 아밀로이디스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원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서 얘기했던 이 핫펠리어 위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점수에 해당되는 한 가지씩 좀 살펴보면은 septal E 프라임, lateral E 프라임, E 오브 E 프라임 이런 것들은 요 티슈 도플러랑 마이트럴 인플로를 통해서 측정을 하게 되고 TR 벨로시티를 통한 RV 프레셔 요 TR 벨로시티 RV 프레셔 측정하는 마커가 나오고요. LA 볼륨, 아까 얘기했던 LA 사이즈를 통해서 계측을 할 수가 있고 LV 매스 인덱스 두꺼우면 그만큼 다이아솔 펑션이 안 좋을 테니까요. 하이퍼텐시브 핫펠리어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고 요즘은 GLS도 여기 마이너 크라이테리아 있는데요. 기계마다 세팅이 좋은 기계가 있으면 이게 GLS를 입혀보는 스트레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하면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도 굉장히 이 환자는 굉장히 심초음파 지수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74세 여자 환자인데요. 이 환자는 아주 숨이 심하게 찬 사람은 아닙니다. 디아크레시 2 정도의 DO인데요. 혈압이 있고 BNP 노말입니다. 그래서 약간 오비스한 정도인데 사이너스 리듬이고요. 체스트 괜찮죠. 이 환자는 이런 환자가 굉장히 애매하고 저도 어려운데요. 심장 구조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1의 다이아졸릭 디스펑션, 약간 LA 좀 크지만 뭐 크게 이상한 거 없고 이 환자는 토탈 스코어 3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환자는 진짜 숨차다고 하면요. 그러면 이완기 부하 심초음파라는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할 필요는 없고 약간만 환자 엑서사이즈 시켜서 엑서사이즈 후에 이런 걸 다시 측정하면요. 그러면 신부전이 딱 드러나는 이런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서도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부전은 여러 가지 원인을 규명을 하게 되는데요. 신부전이 일단 의심돼서 개원 선생님들께서 이 사람은 숨찬 게 심장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대학병원에 오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국소벽 운동 장애에 대해서 코로나리 NGO나 이런 검사를 하게 되겠고 또 기본 내부 구조의 판막의 구조 기능 이상 여부도 조금 더 자세하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필요시 부하 심초음파를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인데요. 83세 남자입니다. 이런 환자들이 요즘 꽤 있습니다. 숨이 많이 차서 오셨는데 환자는 BNP 굉장히 높고 사이너스 리듬이지만 체스트가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이 환자는 EF 노말입니다. LA도 좀 크고 뭐 다혈질 펑션 나쁜 건 알겠는데 이런 환자는 그냥 보기에도 에오틱 밸브가 굉장히 칼시피케이션이 굉장히 심한 시비어 AS 여기서 프레셔 그레디언트 높아서요. 이 환자는 결국은 시비어 AS에는 하펠로이드 프리저브드 이젝션 프랙션 결국은 탑이 치료하고 잘 회복된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좀 어려운 면이 많지만 저도 이런 계기를 통해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박출률 보존 신부전은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부전인데 EF가 50% 이상 그래서 조금 더 다른 객관적인 증거를 찾아야 되는 신부전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병력 청취, 심전도, 흉부 X선 신체 검사에서 의심이 되는 경우 임상적 위험 정수를 계산해 보시면 도움이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많은 올드 에이지 환자들에 있어서 고혈압 동반돼 있고 AP 동반돼 있으면 굉장히 높다. 점수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윤부 심초음파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측정을 해서 확진을 하게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의심하고 추가적인 검사를 고려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